결혼식에 들어가는 그 돈의 비용이 정말 많이 드는 거 아니야?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성대하게 뭐 어디 쉐라톤이니 아니면 뭐 인터컨티넨탈이니 아니면 조선 그랜드 호텔이니 이런 데서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기본 7, 8천에서 1억이 넘어가는 거지. 어느 정도 그냥 소소하게 그냥 평범하게 결혼을 한다고 하면 사실 결혼식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뭐 돈이 무조건 얼마가 있어야 된다는 아니에요. 남자들은 저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. 결혼을 하려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돈이 얼마나 있어야 된다. 그 누군가는 기준이 5천만 원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1억이 될 수도 있고 또 요즘 집값을 생각을 하면은 한 3억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. 근데요. 바로 지난달에 결혼을 했었고 그냥 신혼부부로서 저 이야기를 좀 같이 해보면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인 돈의 기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. 돈이 얼마나 있어야지 현실적으로 결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은 그냥 있으면 좋은 거예요. 결혼이라는 것들은 한 번도 인생에서 경험해보지 않았던 거고 결혼은 용기다라는 말까지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나는 경험해보지 않은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큰 거예요. 이 사람을 정말 좋아하긴 하지만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기는 하지만 내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? 하는 무의식적인 그 두려움을 조금은 잠재워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마다의 기준을 정해둬요. 현실적으로 내가 한 1억 정도를 모아놨고 그리고 매달 달달이 들어오는 돈이 한 300에서 400만 원 정도 되고 내 와이프가 될 사람도 한 300만 원 정도 되면은 그래도 우리의 첫 시작이나 스타트가 나쁘지는 않겠다. 주변에는 이야기를 들려오는 것들을 듣다 보면은 돈이 없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참 많아요. 사람이 왜 돈이 없으면 되게 마음이 궁핍해지고 여유가 없어진다 그러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막상 결혼 준비를 하게 될 때든 혹은 결혼을 하고 나서도 괜히 우리 사이가 조금 불화가 생기게 되면은 괜히 그 탓을 할까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남자들의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싶어 하길 바라고 예상할 수 있는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되지 않기를 그런 보수적인 마음가짐이라는 게 정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많아져요. 그러다 보니까 그중 하나가 되는 게 금전적인 것들을 해결하고 난 뒤에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지 정말 돈이 5천만 원 있어야 되고 뭐 1억이 있어야 된다.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. 이해되시나요? 그러면은 제가 앞서서 돈이 없어도 결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까놓고 말씀을 드리면은 한국 사회에서 결혼식을 올린다는 거는 내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남의 돈 가지고 결혼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적당히 내 결혼식에 와줄 수 있는 하객이 150명에서 200명 정도가 돼요. 뭐 부모님의 지인들 포함. 어차피 축의금이라는 것들을 받기 때문에 그 돈으로 메꿔지는 것들이 결혼식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. 그냥 정말 지인들이 많고 가족들이 많으면은 거기서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돈까지 나올 수 있냐 없냐인 것 뿐이지 그것들을 정말 보수적으로 잡는다고 했을 때 한 1,500에서 2천만 원 정도 예산을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. 이거 정말 좀 저렴하게 잡았을 때요. 이 선에서 만약에 결혼식을 한다 그러면은 친지 가족들이 다 모였을 때 그 축의금을 받게 되면은 대개 1,500에서 많게는 한 2,500만 원 정도까지는 다 나와요.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걱정을 할 때 뭐 결혼식에 들어가는 그 돈의 비용이 정말 많이 드는 거 아니야?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성대하게 뭐 어디 쉐라톤이니 아니면 뭐 인터컨티넨탈이니 아니면 조선 그랜드 호텔이니 이런 데서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기본 7, 8천에서 1억이 넘어가는 거지. 어느 정도 그냥 소소하게 그냥 평범하게 결혼을 한다고 하면 사실 결혼식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뭐 돈이 무조건 얼마가 있어야 된다는 아니에요. 그냥 그 결혼식에 있어서 돈이 얼마가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내 욕심 비용인 거예요. 얼마나 화려하게 결혼을 하고 싶냐. 참 혼인신고 하셨어요 유신님? 아 저희는 사실 이미 2월 달에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그리고 결혼식을 5월 달에 올린 케이스예요. 저는 차라리 제 채널을 보는 여러분들이라면은 나를 꼭 무조건 끝까지 붙잡고 있을 남자인지 아닌지 그 사람을 보고 결혼을 했으면 좋겠어요. 상황을 보고 결혼을 한다. 뭐 솔직히 좀 이 얘기를 하려면은 결혼정보회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왜 결혼정보회사에서 특히 커플 매니저들이 정말 변치 않고 하는 이야기들이 꼭 하나씩은 있어요. 그게 뭐냐면은 왜 부자들이 조건을 보는지 아느냐. 부자들이 조건을 그리 따져보는 이유는 그 조건만큼은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. 여러분들이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? 공감을 하시나요? 그 사람의 학력이나 그 사람의 부모의 재산 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문직 이런
것들은요 크게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보수적인 그들의 세상에서는 그 조건에 맞춰서 결혼을 하는 게 1순위가 되는 거고 그 조건에 따라서 등급이 나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. 그게 그들이 사는 세상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냐는 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. 저는 남자가 변호사니까 이 정도의 재산을 가졌으니까 또는 이 남자가 차를 이 정도를 몰고 있으니까 나는 이 사람과 결혼을 할 수 있어. 그런 것들이 온전하게 지켜진다는 전제 하에 여러분들은 행복할 수 있다면 적어도 그런 분들이 나는 내 유튜브 채널을 보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적어도 여러분들이 함께할 사람을 고르고 함께 누군가와 미래를 진지하게 생각을 했을 때는 그 사람이 가진 조건적인 기준보다는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만큼의 마음의 맹세를 할 수 있는지 얼만큼의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내 손을 붙잡을 남자인지 아닌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러면 우리가 본질적으로 다시 이 문제로 돌아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비용적인 부분이 과연 중요한가 중요하지 않은가요?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. 어차피 결혼식에 들어가는 비용 우리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다른 사람들 돈으로 먼저 결혼을 하게 돼요. 중요한 거는 과연 남자들이 여러분과 결혼을 생각하는 그 시점에서 돈 때문에 망설인다면 그 부분을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세요.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성대하게 결혼식을 했고 얼마나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결혼식을 했는지 그런 것들이 꽤 중요한 사람이라면 그냥 그런 것들을 잘 지켜가면서 5천만 원을 모으고 1억을 모아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매달 233만 원의 이자를 내가면서 결혼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하겠지. 근데 내가 원하는 게 정말 그런 거냐는 거예요. 저는 그 말을 참 좋아해요. 돈을 모으는 거는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가 시작이라고. 제 케이스를 말씀을 드릴까요? 솔직히 나중에 결혼 관련된 영상이 올라가겠지만 저희는 결혼식에 관련된 비용이 한 2천만 원 정도 조금 넘게 들어갔고 혼수나 아니면 예물이나 예단 뭐 예복 이런 거 거의 다 생략했어요. 저희는 그냥 짜잘구리한 거 그런 것들 싹 다 생략을 하고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식대 들어가는 거 더 그냥 좀 더 신경 쓰고 그냥 다른 사람들 좀 더 편의 시설을 제공하는 데 좀 더 신경을 쓰면 썼지 저희의 결혼식을 좀 더 뭐 성대하게 하는데 신경 쓴 거 없어요. 그리고 저희 뭐 집을 어떻게 했냐고 주변에서도 묻는데 그냥 월세예요, 월세. 그냥 이미 살고 있던 월세 방에서 그냥 같이 들어가지고 거기서부터 그냥 지금 같이 시작을 하고 있어요. 뭐 저희 같은 경우도 뭐 뭔가가 대단하게끔 갖춰지고 나서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. 저는 이미 저도 어떻게 보면 안고 있는 대출이 있고 제 와이프도 안고 있는 그 대출이 이미 있어요. 그래서 사실 어떤 목돈을 마련해서 뭐 5천만 원 1억을 만들어서 뭐 결혼식을 한다, 사실 둘 다 그럴 형편이 안 되는 상황에서 결혼을 했던 게 맞아요. 저희는 좀 그런 마인드로 결혼을 했거든요. 어차피 이 사람의 삶에서도 돈 때문에 지금 허덕이 있고 나도 내 상황에서 돈 때문에 허덕이고 있어요. 그냥 같이 그냥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현재 관계에 최선을 다해 가면서 그냥 같이 하나씩 하나씩 해결을 하자. 저는 제 와이프를 한 6개월 정도 1년 만났을 때부터 이미 결혼을 하고 싶었거든요. 그래서 한 1년 정도 준비를 해서 딱 결혼 자금을 마련한 다음에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게 원래 제 생각이었어요. 근데 딱 1년을 더 만났을 때 이제 저희가 한 2년을 만나게 됐을 때죠. 근데 그때 되려 제 상황이 조금 안 좋아져가지고 되려 마이너스 1억이 난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저도 돈 때문에 허덕이는 상황이 됐고 당연히 결혼을 준비하는 상황이 있어서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결혼을 하면은 내가 너무 쫓기진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자연스럽게 제 와이프가 저한테 해주는 이야기들이 그냥 방금 제가 쭉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돈 때문에 결혼을 하는 게 아니지 않냐고. 그냥 너가 어떤 상황이 있든 땡빚을 지든 그보다 더한 상황이 있든 그냥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그 사람의 말이 저의 생각을 좀 많이 바꿨던 것 같아요. 저도 어느덧 다를 거 없는 남자들처럼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모으면은 아 그래 결혼 비용으로 한 8천만 원 정도 성대하게 좀 쓰고 싶다 막 정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차라리 저는 아 그래도 이 사람이랑 이렇게 더 행복하게 결혼을 하려고 어쩌면 내가 그런 빚을 진 건 아닐까 나름 그렇게 긍정적으로 합리화를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실제로 제 결혼식을 보셨던 제 주변 사람들이나 제 와이프 주변 사람들의 반응들이 다 그래요. 하나같이 정말 태어나서 이렇게 되게 아름다운 결혼식을 본 적이 없었다. 정말 신랑 신부가 서로를 너무 사랑하는 게 정말 이렇게 진실되게 느껴진 결혼식이 없었다. 거의 한 1시간 정도를 했는데 1시간의 그 시간 동안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계셨던 분들이 거의 95%였어요. 그 정도로 저희 결혼식을 함께 축복해 주신 분들이 많아서 되게 감사했고
그분들에게도 정말 기억에 남는 결혼식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냥 내가 함께하는 사람과 얼마나 그 감정적인 메타포가 크게 형성이 돼서 지나가는 결혼식이 될 뿐인 거냐, 아니면 이 결혼식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정말 하나의 큰 산처럼 느껴져서 결혼을 하고 나면 그냥 나 무조건 행복해질 거야, 결혼하고 나면 이제 끝,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그 결혼식이 되는지. 결혼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누군가와 결혼을 하는지, 그리고 그 누군가와 어떻게 결혼을 하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걸 꼭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